2장 2절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2장 1절에서 2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봤었고요. 앞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가 해가 되는 것을 보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었죠. 즉 함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미방에다 대입함으로 해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절 이후부터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계수를 갖는다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계수라고 제한을 뒀던 이유는 상수계수가 아닌 경우라면은, 즉 변수계수를 갖는 경우라면은 풀이 해법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좀 더 일반적인 해법은 우리 교재 제5장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은 아주 간단한 경우로서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변수계수를 갖는 경우는 5장에서 따로 학습을 하기로 하고, 우리 교재 2장 2절에서는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를 제한을 두고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 용어를 구별한 것 뿐인데요. 다음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y2' 2개, 그리고 y'과 y의 각각 선형이라는 얘기니까 y, y', y2'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2' 플러스 a, y' 플러스 by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수 부분이 모두 다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상수계수를 갖는 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우변형이죠. 재차, 그리고 모양 자체가 y, y', y2'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이란 말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편도함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으니까 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재차 선형 상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미분 방정식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용어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재차 선형 미방의 모양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n)개 재차 선형 미방이라는 것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제(n)개라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교재 제3장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그냥 용어를 확대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 미방으로 확대했을 때, 자, 여기 보다시피 y2' 앞에 개수를 1로 본 거이기 때문에 yn 개 도함수 앞에도 편의상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든 또는 더 나아가서 제(n)계든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정의할 때 꼭 여기가 1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 A, B, C 이렇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미방의 정의를 할 때 y2' 앞에 계수 1로 보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yn 개 도함수 앞에 계수도 1로 보고요. 그럼 y의 n-1개 도함수 앞에는 an-1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의 n-2개 도함수 앞에는 an-2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y' 앞에는 a1으로 볼 것이고, y 앞에는, 자, 미분 전혀 하지 않은 원래 있던 함수 y예요. 그럼 그 앞에는 그냥 편에서 a0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n)개 재차 선형 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좀 더 일반화된 형태는 이 형태를 업그레이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성립하는 많은 성질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도 성립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n개는 우리가 뒤에 가서 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재차 선형 미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미방이 주어졌을 때 이 미방의 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해를 예측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2'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런 꼴을 만족하는 해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함수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다 보면은 다음 같은 꼴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승은
자, 보세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자기 자신의 두 번 미분한 거랑 같아야 되는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함수는 보다시피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있죠. 우리는 2의 마이너스 x승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한 번 미분하면 부호가 반대지만 또 한 번 미분하면 플러스 되고 2의 마이너스 x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함수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 예문을 푼 적이 있었는데요. 두 개가 각각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비례하지 않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과적으로 독립이 되는 해가 됩니다. 독립이 되는 두 해를 구했으니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1차 결합을 하면 C1 2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미분 방정식 해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간단한 경우라면 해를 예측하고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y2' 그리고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이퀄 제로예요. 앞서 들었던 예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y1은 2의 x승이라 놔볼까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지수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한 번을 미분하든 두 번을 미분하든 원리에 있던 함수 y 이퀄 2x승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2x승, 2x승 두 개 더하면 2배 2x승, 마이너스 2배 2x승 0이 맞군요.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도 잘 보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도 지수꼴의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y2' 마이너스 5y' 플러스 6y 이퀄 제로 이런 꼴의 미분 방정식도 앞서 다뤘던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상 미분 방정식하고 모양이 같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역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예문을 다 예측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런 예를 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2의 2x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y1'을 하면 2배 2의 2x승 합산수 미분법을 써야 되니까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y1 2'을 계산합니다. y1의 2'을 계산하니까 요거 미분하면 2의 2x승 다시 미분하니까 2가 또 나와서 앞에 있던 2하고 곱해지니까 4가 됐습니다. y1, y1', y2'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보세요. y1의 2'은 4배 2의 2x승 그리고 y'의 마이너스 5배죠. y'의 마이너스 5배니까 마이너스 10 2의 2x승이 되고 y1의 6배를 해야 되죠. 여기 6배라니까 6, 2의 2x승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0이고 요건 마이너스 10이니까 다 더하니까 0이 맞네요. 그래서 이런 꼴의 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해를 예측해 볼까요? 2의 3x승꼴의 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y2를 2의 3x승이라 보고 역시 얘와 똑같이 미분해 보도록 할까요? y2의 프라임을 계산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y2의 2'은 3, 3은 9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9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미방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y2 2', 9, 2의 3x승이 되고 y'의 마이너스 5배요. 마이너스 15, 2의 3x승이 되고 yp의 6배요. y2의 6배. 여기다 6배라니까 6, 2의 3x승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5, 여기 마이너스 15에 있어서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꼴의 해도 있고 이런 꼴의 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상수배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상수배는 여기다 2배, 3배가 되는 거지 지수에다 이렇게 된 거는 여기에다 2의 x승을 곱했기 때문에 2의 3x승이 된 거니까 상수배를 한 것이 아니라 2의 x승이란 지수함수를 곱한 꼴이라서 서로 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례하지 않는 두 함수니까 종속이 아니에요. 즉 독립입니다. 독립이 되는 두 해고 제2계 미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해가 일반해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기저가 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저가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꼴의 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정말 이게 해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2'을 계산하죠. y2'은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얘를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똑같은 게 있어서 2배,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y2', y2를 주어진 이 미방에다 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랍니다. 여기다 이제 바로 이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2배 y2'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를 더하는 거죠. y2를 여기다 더해보겠습니다. y2는 x2x승이에요. x2x승. 이 세 개를 그대로 다 더해버리니까 이거 지워지고 2배, 마이너스 2배니까 다 더하니까 0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되는 게 맞아요. 확인해 본 결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서로 상수변꼴이 아니죠.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종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종속이 아니니까 독립이 되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됐으니까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예문을 쭉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왼쪽 미방에 기저가 될 수 있는 함수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지수꼴의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수 모양의 해를 갖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 미분 방정식의 해에는 지수꼴의 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예측하고 풀어보려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아무 모순 없이 우리가 예측했던 해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해가 맞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말 그대로 해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를 예측하고 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글상자 표시했던 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의 해는 여기 여러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수꼴의 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를 y는 이퀄 2의 람다 x승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합니다. y'에 계산하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람다 이와 같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미분합니다. y2'에 계산하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람다 곱하니까 람다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개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플러스 ay' 플러스 by를 계산하면은 y2'은 람다의 제곱 2의 람다 x승 플러스 y'은 람다 2의 람다 x승 그리고 by죠. by 대신에 2의 람다 x승을 대입하고 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퀄 0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람다를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이 람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밑줄쳐놓은 이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보면 2의 람다 x승이 공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의 람다 x승을 묶어내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그리고 플러스 b 이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당연히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잖아요. 이 지수함수는 람다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0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항상 양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음수지만 플러스니까 양수입니다. 모든 실수 람다에 대해서 항상 양수니까 0은 아니죠. 그러면 이 두 개 곱해서 0이 될 때 앞이 0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뒤가 0이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방정식 하나 얻게 됐습니다. 요 위에다 쓸까요?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퀄 제로를 만족해야 된다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람다를 찾아야만 우리가 예상했던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람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자,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 방정식을 잘 관찰해 볼까요? 얘는 기껏해야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교과정 이후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문제군요. 2차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람다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방정식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항상 해가 구해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 그리고 허근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와 중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는, 이 다음 시간에는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얘를 풀어봤더니만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요. 하나는 람다1이고 또 하나는 람다2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 이거 이해문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근 람다1과 람다2를 이것을 갖는 경우에요. 자, 우리는 결국은 람다1이 근의 군시로 구해졌고 람다2도 역시 근의 군시에서 해가 구해졌다고 가정하고 이 두 개의 근이 다 같이 실근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람다가 구해졌으니까 이 람다1을 여기다 하나 대입하고 람다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람다1 x승이라는 해가 하나 나타났네요. 그리고 y1이라 합시다. 그리고 람다2를 대입해서 얻어진 해를 2에 람다2를 넣어서 얻어진 해를 y2라 놔봅시다. 그럼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지요. 근데 잘 볼까요? 이 지수가 서로 다르면은 얘하고 얘는 서로 비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x승하고 2의 2x승은 비례한다면은요 2의 x승의 2배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다 배수를 곱해야지 서로 비례하는 거고 여기다가 배수가 달라지면 이 숫자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 여기가 2의 x승인데 여기가 2의 2x승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는 2의 x승 앞에 있는 함수에다가 2의 x승 하나 더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배를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례하지 않으니까 종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이죠. 자, 그래서 y1과 y2를 이렇게 놓는다면 이것이라면 y1과 y2는 분명히 서로 독립입니다. 이 두 개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독립이니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이 미분 방정식의 첫 번째 케이스로서 이런 방정식을 얻었고 첫 번째 케이스로서 람다1, 람다2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그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의 일반해의 모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일반해는 y는 c1 y1이 2의 람다1 x승 그리고 플러스 c2 2의 람다2x승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일반에는 이런 꼴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공학수학 시간에 공업수학 시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각각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 모양이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방이 어떤 미방인지 즉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미분 방정식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가 지수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꼴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얻게 됐죠. 이 방정식은 예로부터 얻은 방정식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얻었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방정식을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수적으로 얻어진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해를 구하려면 람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람다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해를 특성화시켜준다 해서 특성 방정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해를 결정한다 해서 해를 결정해주는 방정식, 결정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주황선으로 표시했던 요 방정식을 보조 방정식, 특성 방정식 또는 결정 방정식 이런 말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얘네들을 특성 방정식 또는 결정 방정식, 해를 결정한다 또는
원래 있던 이 방정식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얻어진 보조 방정식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방정식의 이름을 그렇게 보통 붙입니다. 선생님 이제 뭐 이 세 가지 말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이런 꼴의 해가 있고 그들의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일반에는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의 모양은 이런 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들었던 여러 가지 예문들을 어떻게 풀어보지도 않고 해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금방 이 시간 이후에 해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들었던 예문들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미방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식을 보면서 특성 방정식의 모양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복잡한 식이라면 몰라도 간단하게 정수값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한다면 손쉽게 암산만으로도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 방정식으로부터 얘가 보조 방정식이 되는데요. 자, 이 방정식으로부터 해가 지수꼴의 해를 갖고 있고 다 대입하면 이게 나오는데요. 해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마치 이렇게 본 거예요. y를 1로 보고 y'을 람다로 봐요. 그럼 y2'을 람다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y2' 대신에 람다의 제곱 더하기 a, y' 대신에 람다 더하기 b, y를 1로 본다면은 그런 꼴의 보조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여기다 들었던 예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5y' 플러스 6y를 아까 세 번째 들었던 예제가 아마 이거였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에 해가 앞에서는 y1은 이퀄 2의 2x승, y2는 이퀄 2의 3x승이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해가 있나요?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해법처럼 다 유도를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로 특성 방정식부터 써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학과 시험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세세하게 풀어 쓰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요 해법 그대로 쓰세요. 요 순서에 맞춰서 이런 꼴의 해는 y는 이퀄 2의 람다 x승 꼴이라 하자 해놓고 나서 유도해서 특성 방정식을 만들고 그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근해 공식을 하든지 해서 해의 모양을 찾아서 결정하면 돼요. 자, 이제 볼까요? 우리는 요 특성 방정식 이미 다 이 해법을 알고 있으니까 매 문제마다 이렇게 다 풀지 않고요. 바로 이 특성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성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y2' 대신에 람다의 제곱, y' 대신에 람다, 그리고 y를 1로 보면 돼요. 자,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잘 들여다보면 인수분해 됐죠. 람다 마이너스 2와 람다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6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5잖아요. 따라서 람다의 값이 바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들은 각각 2의 2x승의 해와 2의 3x승의 해가 각각 y1과 y2가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든 것이 곧 일반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람다와 람다2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이런 것들은 손쉽게 식을 보면 금방 이 특성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고요. 복잡하게 근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암산만으로 인수분해해서 이 두 근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의 모양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y1, y2라고 놓고 검증을 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숙달이 되면은요, 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 특성 방정식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눈으로도 해가 구해집니다. 즉 암산만으로도 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주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일장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예문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건 아까 여기다 썼다 지웠던 N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정의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경우 해는 이렇다는 것을 방금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 교재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미방의 일반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앞절에서 2장 1절에서도 본문에서 우리가 다뤘던 예문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 각각 해가 되는 것을 보이고 일반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직접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를 직접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저 미분방정식의 특성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특성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 걸체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1은 1로 보고 람다2를 마이너스 1로 본다면 2의 람다1 x승, 2의 람다2 x승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지 않죠. 서로 비례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이런 꼴의 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요. 앞에 절에서는 y와는 2의 x승, y2를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했을 때 이 두 개가 해임을 보이고 일반해를 구하고 초이값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던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쉽게 일반해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기값 문제를 풀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값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이고요. 그리고 y0가 4, y'0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상수의 C1과 C2를 결정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성방정식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성방정식부터 볼까요? 특성방정식은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이퀄 0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수분해 됩니다. m 플러스 2와 m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따라서 m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성방정식을 람다를 썼으니까 람다를 쓸까요? 사실 이 m을 쓰든 람다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람다를 써왔으니까 람다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m을 써도 무방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뭐 m으로 쓰고 어떤 책에서는 뭐 이렇게 람다로 쓰고 어떤 책에는 뭐 알파로 쓰고 이렇게 놓는 방법은 저자마다 개인의 어떤 취향껏 놓으면 돼요. 계속 람다를 써왔으니까 그냥 람다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람다1은 1이죠. 람다1x, 람다2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에는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반을 구했는데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초기값 조건을 마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y는 4예요. 2의 형성 1, c1, 2의 형성 1, c2 이 값이 4이어야만 합니다. 이거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y'을 계산해야 되죠. 자, y'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그냥 y'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씁시다. 여기 식을 미분합니다. c1 2x승 요걸 미분하죠. 마이너스 2배 c2 2의 마이너스 2x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식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2형성 1 c1 2형성 1 마이너스 2배 c2 이 값은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1번식과 2번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C1은 지워지고요. 3C2가 되고 위에서 아래 걸 빼버렸으니까 9가 됐네요. 따라서 C2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2가 3이니까 C1은 1입니다. C1과 C2가 구해졌네요. 요 식에다 다시 대입하니까 초기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는 C1은 1이죠. 2x승 플러스 C2는 3이었네요. 3, 2의 마이너스 2x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y는 이퀄 2x승 더하기 3, 2의 마이너스 2x승 이것이 문제의 뜻을 만족하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이거고요. 교재에 그려놓았던 그림은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x가 0일 때 y값이 4라는 조건이고요.
원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니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의 특징과 전체적인 해의 모양이 이 해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해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군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